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트윈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특징,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 여기서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를 의미하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란 컴퓨터의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나요? 과거의 나의 경험에 기반해서 혹은 앞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식의 미래가 그려질지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텐데요. 자,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디지털 상에서, 즉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 세계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부터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2002년에 미국의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제품 생애 주기 관리, 즉 PLM이라고 하는 곳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개념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PLM, 제품 생애주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 문서에 기반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배포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이제 폐기되는 단계까지 이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PLM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PLM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나사의 존 비커스 박사가 이러한 개념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지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사에서는 우주 탐사 기술 개발 로드맵에 이 디지털 트윈을 반영해서 우주 탐사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GE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전자 회사는요, 디지털 트윈을 가장 잘 사용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GE는요, 자사의 엔진, 터빈과 같은 다양한 제품에 디지털 트윈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에셋,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세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나사에서 우주 탐사 기술 개발에 디지털 트윈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사는 어떤 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선 설계 문서가 필요하겠죠. 자, 이 설계 문서를 바탕으로 실제 우주선과 시뮬레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실제 우주선은 우리가 우주에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가 되는 것이고요. 시뮬레이터는 지구에서 우주인이
이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우주선에는 다양한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센서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가 시뮬레이터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달받은 실시간으로 발생된 센싱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는 시뮬레이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에 적용된 모델은 어떠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활용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이 발사된 우주선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장이라든지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용도로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 둘 간에, 즉 실제 우주선과 시뮬레이터가 함께 동작하기 위해서는 통신수단이 필요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관련된 정보를 실제 우주 공간인 이 우주선에 적용을 함으로써 우주선이 안전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우주탐사 기술 개발에서의 디지털 트윈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주선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즉 단일 시스템만 사용했다면 우주선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고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을 할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주선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적용시킬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시뮬레이터 상에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된 고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반영을 하고요. 더불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 우주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게 되면 단순히 고장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상 데이터를 적용해서 고장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수리 방법을 찾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일 시스템 사용 대비 디지털 트윈 적용으로 인해서 단일 시스템, 여기에서는 우주선을 의미하죠. 이 우주선의 스마트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IT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AI, 그리고 VR과 AR,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자, 앞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발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술 요소가 바로 AI,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VR과 AR,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할 수 있는 클라우드까지, 이러한 기술 요소들이 필수 구성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기술들이 디지털 트윈을 동작하고 구현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상의 시뮬레이션 제품, 즉 가상 제품을 설계합니다. 자, 이 가상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합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제 제품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 것인지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인 AR이나 VR과 같은 기술이 필요할 수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실제 사물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을지,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신하는 통신 장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제품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제품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또다시 수집하고 센싱하는 기술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각각의 기술 요소들이 그냥 파편화되어서 단일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디지털 트윈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디지털 트윈의 주요 기술 요소를 핵심이 되는 기술 요소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센싱하는 기술,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필요하게 되고요. 자, 데이터만 모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곧장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분야인 인공지능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능도 핵심이 되는 기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주요 기술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별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단계는 크게 구축 단계와 운용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 단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운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각각의 단계에 대한 기술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의 단계별로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스템과 그리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라고 했죠.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에 연동이 되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센싱 기반으로 수집을 할 수 있고, 디지털 트윈, 즉 가상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센싱 기반 수집되는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기반 수집되는 데이터는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활용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앞에 나온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서비스까지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의 구축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용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사용자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인풋을 주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운용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고 실제 시스템에 이렇게 내가 환경을 바꿔 주어야겠다. 혹은 동작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해당 기술이 아니라 새로 업데이트된 이러한 프로세스를 적용시켜야겠다라고 결정해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디지털 트윈의 운용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디지털 트윈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기술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의 주요 특징을 여기에서는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객체와 현상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해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생애 주기에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하기 이전에 설계하고 다 만들어진 제품을 실제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자, 이 일련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만 쓸 수 있다. 혹은 제품을 사용자에게 출시하기 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현실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목적이 바로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조건을 바꿔보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스마트 비즈니스 공간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떠한 요소로 발현이 되는지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가 다양한 인풋으로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IT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로그들, 그리고 IoT 센싱 디바이스에서 센싱되는 실시간 센서 정보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로그들, 그리고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데이터의 입력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은 시뮬레이션, 3D 모델링, HMI, CP, 시스템 통합, 위치인식, 데이터 보안, 그리고 시각화까지 다양한 기술과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비즈니스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트윈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녀석이 실제 세상과 디지털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 고려사항은 단일 환경이 아닌 복잡하고 통합된 모든 사업 환경을 분석했는가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현실 세계의 문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 살펴보아야 하고요.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인간이 공동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디지털 트윈으로 분석하여 빠르게 성장 가능한가 살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AI와 머신러닝과 같은 신기술을 통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서는요,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목적과 활용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와 정보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디지털 트윈 객체가 시멘틱 기술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AR 등을 이용해서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생애 주기 동안 지속적인 피드백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성공적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트너의 10대 전략 기술에서 디지털 트윈을 3년 연속 10대 전략 기술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가트너가 발행한 이머징 테크놀로지 하이프 사이클에서 AI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 디지털 트윈 개념에 해당하는 AI 시뮬레이션 기술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로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디지털 트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될 기술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서는요, 디지털 트윈 시장이 2032년까지 연간 25% 이상의 고속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는 2023년까지 9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디지털 트윈은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계속해서 발전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43.7%로 제품 설계 및 개발 분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기 장비 상태 모니터링 분야, 그리고 프로세스 지원 및 서비스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분석되었네요. 자, 구체적으로 제조 분야에서는 어떤 식의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 공정에서의 이상 감지, 그리고 부품 수급, 공급 변동, 시뮬레이션 및 예측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 제조 분야에서 유난히 이 디지털 트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물결이 일면서 IT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광대하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술의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조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생산과 운영 효율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제조, 테스트뿐만 아니라 직원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은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장비 결함의 식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위한 모니터링, 관리 분야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기존 시스템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냥 기존 서비스라고 한다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제공되고 있던 그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의 최종적인 목표는 실제 시스템의 스마트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의 4대 기능인 자동 감지, 자동 진단, 그리고 자동 교정, 자동 제어를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시스템 최적화 운용, 즉 자원과 에너지 사용량, 시공간 점유량, 생산량, 통과율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화하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서 디지털 트윈의 역할은 기존 시스템은 실제 발생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실제로 발생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